자, 오늘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보시죠. 주제 공개합니다. 반도체 빅테크, 이제 국내랑 연결이 되죠. 네. 반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아, 안 좋은 소식이네요.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기술주,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 빅테크, 퀄컴, 네. 뭐 마이크론,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 다. 네. 사실 뭐 어제 인텔이 이제 인텔 2022를 좀 열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CPU 쪽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서버 관련된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밀리면서 좀 같이 밀리는 현상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군요. 일단 확실히 이제 코로나19 때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고 네, 맞아요. 어쨌든 진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매수가 좀 올렸지만 네. 확실히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되고 이제 비대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면으로 대면 넘어가다 쪽으로. 보니까 예. 과연 이제 이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으로 약세가 좀 시작이 됐죠. 네. 여기다가 또 사실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라는 게 미국 주식이 10년간 올랐기 때문에 내일만도 하다. 네, 내일만도 하다라는 측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그에 비해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되고 있죠. 계속. 네. 그리고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수요가 계속 될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라는 건 결국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네, 기획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 사실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V자 반등에 네. 대한 좀 기대감은 사실은 좀 없는 낮춰야 됩니까? 네, 상태가 아.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경기와는 좀 무관하게 네. 좀 성장하는 좀 섹터였다고 한다면 팬데믹 이후에 좀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오히려 같이 좀 둔화되는 좀 그런 성격으로 좀 변모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 알아야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장주가 예. 그 코로나19를 좀 거치면서 네. 주식에서 좀 그러니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타는 업종이 된 거죠. 그런 거. 약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약간 성격이 약간 변해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성장주지만 약간 가치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이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좀 이제 사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은 이제 금리를 올려도 이 정도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그쵸, 체력이 그쵸. 좋은 거야.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성장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워낙 그런 거군요. 이제 너무나 많이 올랐고 너무나 많이 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조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주들은 말 그대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본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뭐 IoT, 네. 로봇, AI, 뭐 메타버스 같은 거를 구현하기 위해선 어쨌든 기술이 더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6G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완전 자율주행은 5G보다는 6G, 그렇죠. 7G까지 가야 하니까 결국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테크주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네. 종목에 대한 선별, 네. 그 다음에 차별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업종은 성장한다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만 네. 확실히 이제 이익 모멘텀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한. 그러니까 확실히 얘는 올해도 숫자가 좋고 내년에도 숫자가 좋을 거야. 그렇죠. 라는 가시성이 있으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뭐 대부분 다 싸지긴 했지만 네. 그런 종목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퀄컴, 마이크론,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래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확실한 성장주에 편이다. 대한 네. 어떤
좀 타이틀을 좀 가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인텔도 같이 좀 추가를 해보면서 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과 어쨌든 뭐 반도체 쪽의 어떤 대결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주에 대한 관점 자체를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선별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신데요. 그러면 미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듯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연결해 볼까요? 반도체 테크주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지금 인텔에서 지금 사파이어 래피드 나왔죠. 그렇죠. 그 네네. 데이터 서버용 CPU 네, 새로 나온 거. 거기서 이제 DDR5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완벽한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는 약간 종합 반도체 회사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DDR5 관련된 수혜가 분명히 예상된다. 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테크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최근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제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현대차.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이제는 반도체 관련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예. 이게 이제 모빌리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차가 아니다. 예, UAM과 로봇이 결합이 되면서 현대차 이런 거 하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차에 대한 종목이 아니라 네. 모빌리티에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테크 기업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로봇과 택시와 UAM이 어떤 그런 결합된 뭔가 날아다니는 그런 걸 상상한다면 과연 이것이 예. 내연기관 차 회사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반도체 회사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수장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네. 계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좀 반도체 영향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미국과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급락. 예, 맞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좀 받는 게 나와줬었는데요. 하반기에 이런 개선세를 기다리자. 이것도 조금은 긴 관점에서 보자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뭐 화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소프트웨어, 뭐 게임,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음. 사실은 1분기에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는 부합하는 실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 1분기는 잘했어. 그 앞으로 잘할 네, 건가? 이런 거죠. 2분기 네. 하반기 어떻게 그렇죠, 할 거야. 그렇죠. 네. 약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는데 까다롭죠. 예, 운영사업부 약간 내부적인 데이터 관련 차질로 인해서 좀 운영사업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좀 생기면서 아, 예. 2분기랑 3분기에도 좀 이러한 좀 어떤 매출 부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플랫폼 안에서 광고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운영 사업부 자체의 어떤 시스템 정확도가 좀 하락을 한다면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그럴 있기 수 때문에 있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네. 2분기, 3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4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고 내년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주가는 좀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 3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고 4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내지는 내년의 정상화는 이미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주가는 좀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한 3.2억 달러, 그러니까 3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예. 가이던스가 좀 시장 예상치가 3억 6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 한 2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많이- 3억 달러를 좀 못 미치는 그렇군요. 그런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 그래서 이렇게 좀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임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예. 이런 쪽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숫자로 좀 요즘은, 확인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좀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보류? 지켜보자. 지켜보자.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모두 다 조금은 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뭐 게임 쪽이나 이쪽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쪽 소프트웨어를 볼까요?
저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또 이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실적들이 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그게 또 좋은 플래티어 같은 점이기도 경우가 하고요.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 회사인데 네.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났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면서 한 102억 정도 나왔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 정도 늘어나면서 한 6억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네. 플랫폼의 어떤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이런 쪽으로 좀 어느 정도 협업이 좀 일어나면서 제가 볼 땐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구축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너무 좀 그런 부분을 선 반영했다는 측면이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사실은 쭉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가장 또 많이 알고 있는 NP라는 종목이 최근에도 있는데 올랐었죠. 예. NP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목표 주가는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예. 이제 올해 영업이익률이 지금 10에서 15% 정도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윤석열 네, 잠깐 대통령이 할 때 움직였죠. 네. 그런 거 했다고 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서 뭐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도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좀 감소할 수도 있지만 뭐 XR이죠. 확장 현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MP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세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살살살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국내 메타버스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플래티어, 그리고 N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